세계의 핵심 질문으로 핫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를 뽑아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막 뜨거운 소식이 막 들어와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금 두 개의 그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 업무 방해, 그 댓글 조작으로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 그래서 업무 방해. 또 하나는 공직자 선거법. 그런데 둘 다 지금 그 당선 무효인 그런 형이 나왔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죠. 지금 그 드루킹 댓글 조작이 이제 징역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징역 2년. 2년이 나왔고 실형이 선고됐고, 그리고 이제 그 총영사 청탁권, 청탁 의혹권 그거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한 예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핫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예상 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게 아마 현직 지사고, 물론 이제 항소도 있고, 뭐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대법원 판단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일단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한국당의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당대표 경선에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 여권에서도 좀 난조 현상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개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하나의 쟁점, 중요한 논점이다. 단지 재판을 누가 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말이죠. 단지 이제 이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법조인들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시대인데요. 뭐 그 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재판도 보는 거고 판례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논쟁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메가톤급 뉴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 뉴스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도 봐야 되겠고. 그 손혜원 의원의 그 목포의 그 투기 의혹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 뭐 보니까 손혜원 의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뭐 그런 의원들 얘기가 막 줄줄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 장제원 의원과 송영석 의원 얘기인데. 그뿐 아니에요. 지금 나경원 의원도 문제가 나오고 지금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각 상임위원회들의 소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관 상임위에 또 감사 대상 기관들이 있고 피감 기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해 충돌에 방지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쪽지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해 충돌이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에다가 예산을 막 마지막에 가서 꽂아놓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관행처럼 되고 있지만 이거는 미국에 가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지금 개수 소위가 없어졌는데 그 예산 조정 소위의 소소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새 뭐 이제 카톡 예산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부정청탁 및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부정청탁 방지법. 원래 거기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조항을 의원들이 뺀 겁니다. 맞습니다.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너무 범위가 넓다. 이거는 사실은 변명이죠, 사실.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아까 뭐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만은 이해충돌 금지를 어떻게든 확실하게 제도화시키고 입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뤄야 될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운 상가 재개발 전면 재검토 핵심 쟁점과 전망은?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지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세운 3구역 재개발 사업. 일단 어떤 사업인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세운 상가 재개발이 본래는 2009년도에 수립됐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10년이나 됐죠. 세운 재정비 추진지구라고 해서 그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는 거고, 원래 이제 세운 상가가 세워진 건 1968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낡았죠. 여러 가지 위험도 노출돼 있고. 그런데 수립됐다가 이제 2014년도에 변경을 했거든요. 5년 후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수립이 됐고, 그 재정비 촉진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과거의 도심의 어떤 그 전통 문화를 살리자, 역사적 가치 살리자 이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을지면옥, 안성집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른바 노포, 오래된 점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보류하겠다 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고 또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 개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문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보존이냐 철거냐? 오락가락 서울시 정책 왜? 자,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를 전면 재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하고 있다. 너무 이게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얘기가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부터 점검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도심의 전통 산업을 보존해야 된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생활문화유산을 어쨌든 좀 지키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을지면옥이라든지 양미옥이라든지 안성집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그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이라고 있어요. 수표동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쪽에 있는 또 공구 상가들 굉장히 오래된 지역들이죠.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어릴 때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심을 좀 재생시켜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 왔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까 손혜원 의원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목포의 도심 재생도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론에서 이런 게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수립이 됐고 또 2014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또 그리고 5년 지나서 이제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면옥이나 여러 가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전면 재개발을 보류한다 이러니까 그곳에 있는 소유주라든지 또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이해관계 자체가 어느 하나로 딱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닌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보존하자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뭔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2009년도에 수립하고 또 2014년도에 촉진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상당히 혼선을 빚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실제로 2009년도에 이명박 시장 때 그렇죠. 만들었던 계획은 그냥 싹 헐고 새로 짓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거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고 엄두가 안 나고 그때 당시에 또 바로 외환위기 터지고 이런 바람에 사실은 제대로 그 계획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재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2014년에 다시 한 건데 만든 거죠. 근데 재생의 입장이 아닌 어떤 사업 형태들이 보이니까 또 다시 재검토를 갖다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관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그러면 이 세운상가 재개발 중단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목소리를 갖다 한번 들어보죠. 지난 25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막판이었으니까 그건 그렇고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시작 단계에서. 그럼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적어도 제 생각은 남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주는 못 가니까 그게 철거 대상이 있는지는 잘 몰랐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한번 철거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검토해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 발언은 김진애 박사가 세운상가 재개발 보류는 너무 이렇게 좀 계획이 진행되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거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판단 미스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14년에 다시금 조정을 했단 말이죠. 조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보니까 섹터끼리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그걸 거의 통째로 다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주상복합 막 올리고 이런 걸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서울시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 그 수립된 계획이 변경되고 지금 말씀처럼 쪼개져 있던 게 어느 하나로 특정 업체한테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어떤 문제 제기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나눠서 했으면은 보존할 지역은 좀 보존하고 그렇지 않고 재개발은 또 필요한 거니까 재개발할 지역은 재개발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것을 방치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여론이 또 그렇게 이니까 다시 또 보존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대로 어쨌든 보존 아까 좀 얘기하잖아요. 을지면허기 그 철거 대상이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해서 자유롭기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뭔가 수렴해서 어떤 보존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봐도 대단히 좀 곤혹스럽고 혼돈스러운 입장인 것만 틀림없고 지금 연말까지 다시 계획을 재정비하겠다는 거거든요. 연말이면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검토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그 상인들도 그렇고 말이죠. 거기 있는 소유주, 토지 소유주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뭔가 조정을 좀 해서 양보하고 타협하되 단지 그 대신 그 도심의 재생사업, 어떤 전통 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이 기존 유지하는 걸로 그래서 뭔가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요 그 서울시가 그동안 세운 상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과 관련된 도심 재생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여타의 성과들을 홍보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곳의 잠재성 얘기 많이 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지금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예술가들이 그 마스터들과 협업을 하면서 아주 새로운 그 예술적인 어떤 그 제안들 또 예술적인 어떤 그 색다른 도전들 이런 걸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많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뭐 그 거기에 지금 뭐 그 새로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를 해서 이 마스터와 그다음에 새로운 IT 기술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만나서 새로운 제조업들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했고 창업 계획들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난데없이 거의 주상복합들 막 짓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혼돈스러운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철거 금지 사유가 생활유산 원칙이 있는데 이 생활유산이 을지면옥은 들어가 있는데 안성집은 빠져 있어요. 안성집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1957년부터 있던 집이잖아요.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은 그 피맛골 아시죠? 종로인가에. 거기든 청진옥 이런 집 굉장히 오래된 집이거든요. 맞아요. 청진옥. 근데 그 저쪽으로 이전했잖아요. 이전했죠. 그러니까 저 뭐 영업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청진옥을 둘러싼 그 골목들이 많이 그립단 말이죠. 저도 많이 갔어요. 안 나요. 저도 많이 그 골목에 많이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어느 하나로 이렇게 그 이른바 이제 현대화, 근대화란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이건 도시 재개발에만 그치는 거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재개발도 하긴 해야 되겠죠. 너무 낙후되고 낡고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그걸 잘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안성집 말씀하셨는데 을지면옥은 되고 안성집은 안 된다. 이건 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연말까지 재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시간은 많이 있어서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내야 되는데 당장 이런 것들이 좀 혼선을 빚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지금 노가리 골목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가리 골목도 좀 보존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서민들이 거기만 가면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 청계천 을지로 저도 어릴 때 거기 저희 아버님 따라서 많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이 많은 거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골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죠. 가면은 골목 전체가 쫙 좌판 깔아놓고 거기서 노가리를 뜯고 있는 이런 진풍경들이 잘만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텐데. 현대화만 할 게 아니라 재래시장을 무조건 현대화만 할 게 아니고 거기 그런 현대화를 하면서도 거기에 장점이나 그런 역사성이나 이런 정서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목적인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당장 이제 어떤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하고 좀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토지주들하고 이제 그 상인들 자꾸 우리 시민들은 사실 이미 많이 생각이 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 싹 허물고 뭐 도시를 갖다 새로 짓자는 그런 걸 반대하고 오히려 내 추억, 내 손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남아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면서 재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뭐 막말로 뭐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 이런 건 두자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무조건 이제 그 우리가 근대화라고 할 때 박정희 정권 때 그런 식의 근대화 개념은 이제 안 통해요. 맞습니다. 그때는 아주 절대 빈곤 시대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재래식 화장실 무조건 고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도 공개합니다.
독립운동가 집터도 보존, 세운 3구역 나머지도 재검토? 예. 서울시가 당초에 그 재개발 사업을 보류했던 것은 을지면옥이라든가 양미역 등이 위치했던 사업지에 한해서 철거를 중단하는 거 아니냐? 나머지 구역은 예정대로 재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판단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요. 확실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구역 내 독립운동가 집터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도심 재생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는 재개발이 무엇인지를 연말까지 좀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운상가 3구역의 재개발은 차질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의 김준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그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몇몇 식당 때문에 보류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사실과 다르죠?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세운상가 재개발을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을지면옥, 양미역 이런 생활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가? 이미 이제 이주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고 철거 작업까지 들어간 구역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일부 의견은 정말 이제 을지면옥, 양미역 이런 시설들이 강제 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가?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고 이의 제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의 기본 방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지금 이제 영세 토지주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과연 정말 이런 음식점들이 정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렇게 중단할 만큼 정말 보전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음식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독립운동가 집터가 있는 3-1구역이라든가 또 3-4구역 또 또 지금 3-5구역 이런 곳들에 다 제동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에 변화되어 있는 입장들을 토지주들이 그리고 토지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이제 사업 시행사가 제대로 그 컨셉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은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 컨셉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수정하는 그 컨셉 안 하고 기존의 컨셉 안 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초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하는데 그 역사를 보존해서 일부를 뭐 어떻게 존치시키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또 사업성에도 민감하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만약에 그 고층 그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일단은 서울시 경관 자체도 굉장히 해쳐지고요. 이 주상복합 뒤쪽에 있는 그런 집들은 그 굉장히 그 압박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관에 대한 어떤 그 권리들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설득하고 했는데 사실 난데없이 이렇게 전면 재개발하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을 보류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경관 문제라든가 역사, 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공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로 이 세운상가 재개발 지역은 굉장히 오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서울시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인가 받고 지금 이 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 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혼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더 됐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정말 내려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참 민감해서 말을 좀 아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을 여기에다 짓지 않으면 이렇게 택지들을 많이 집어넣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이 부분은 뭐 독립운동가 사옥이니까 보존하고 저 부분은 생활유수하니까 보존하고 이러다 보면은 공급량이 축소가 돼서 이제 시행사들이 붙지 않으니까 그래서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공간들을 개발하지 않게 되면 기존의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가 조망권이라 또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사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의 부지가 빠진다면 필연적으로 사업성을 위해서 다른 부지가 더 그런 경관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이 그 무시가 되면서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공공개발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득이 별로 남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확실하게 그 방침을 밝혀서 여기는 공공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손해 좀 보더라도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좀 합의를 해서 우리의 추억을 살리자 이런 식으로 그 재개발이란 표현도 그렇게 되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도심 재생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시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에서 의도하는 이번 정책의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이런 계획대로 잘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민간의 어떤 그 수익성 부분을 보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문제가 심화되고 또 결국은 지적하신 대로 고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서울시가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뭐 토지를 직접 매수해서 하든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정말 굉장히 혼탁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14년을 기다렸는데 세운상가 재개발 갈등의 해법은? 자, 서울시의 이번 결정 때문에 토지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토지주들은 그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토지주들이 직접 건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서울시를 항의 방문까지 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준환 교수도 쭉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은 지금 이 혼선을 빚는다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까 김준환 교수 얘기는. 뭐 당연히 혼선이 빚어지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무조건 바꾸려 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잘못됐다면 바꿔야죠. 어떡합니까?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개발 독재 시대의 그 천편일률적인 그런 개발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지양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식이 이제 뒤늦게 생긴 거고. 지금 말씀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해가 훼손된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심 문화가 뭐 재생되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상업적 이해라든지 영리나 이런 수익이라는 게 그걸 여하에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예요. 그래서 아까 공공개발 말씀도 하시고 이제 시가 뭐 매수한다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단순하게 이게 계속 해왔던 걸 왜 이제 와서 뒤집느냐 그거 비판에만 초점을 맞출 건 아니다 그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그건 인정 좀 하고 이건 내가 좀 잘못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다. 어쨌든 이 도심 재생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생활문화유산 좀 보존하고 전통 어떤 가옥도 보존하고 영국이나 이런 런던 가보시죠. 옛날 고국에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이번에 저기 뭐 또 어디 종편에서 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모로코 같은 것도 정말 저는 뭐 다른 사람들 보시면 뭐 낙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예쁜 그런 공간들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고 그것 자체가 도심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비주얼을 갖다가 갖춰놓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 위주 그리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모든 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 5,200만 중에서 거의 2,500만이 여기 지금 모여 살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좁은 토지, 좁은 공간에 아파트 짓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재개발도 그런 것처럼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일단은 새로운 기준안을 빨리 서울시가 내놓자. 그리고 그 기준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공공이 안고 그렇죠. 재생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모범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공개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자, 터놓고. 수익도 충분히 보장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세운상가 주변의 도심 재생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